결정을 했는지, 세상에 어느 나라 반장 선거를 해도 참관인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국민학교 반장 선거를 해도 참관인도 없이 투표함을 임의로 이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문제가 시작이 됐고, 우리가 선관위한테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걸 얘기를 했고, 거기에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투표용지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됐는데, 이런 모든 것은 이런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난데없이 투표함이 나타나서 저희도 그 투표함이 진위 여부를 저희도 잘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투표함을 본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 투표함을 진짜로 본 사람은. 그런데 이 투표함을 개함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을 배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규탄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분은 그 당시 학생으로 참여했던 한희덕 선생님이시고, 마찬가지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 이 문제가 처리됐기를 그 당시에도 바랬는데, 선관위가 이런 방구도 없이 협의 거부하고 강제 진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함할 때도 똑같이 29년 전과 똑같이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순서는 회장님께서 모두 발언하실 거죠? 대표 발언하시고 김구현 선생님 말씀하시고 유선희 선생님이 낭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당시 구로구청 안에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던 빈 투표용지, 그리고 붓뚜껑, 그 다음에 인주보던 장갑 등 수많은 물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고 오직 부재자 투표함만으로 이것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묻습니다. 정치학회와 선관위에 동시에 묻습니다. 해당 투표함은 구로구청 안에서 발견된 부정선거 물증과 함께 진실 규명을 하던 물증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군사정권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제 진압하면서 수천 명을 다치게 만들고 장애자를 만들면서까지 탈취해갔던 장류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해자 당사자도 아닌 소위 정치학회가 이것을 개항을 해서 규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저희들이 묵과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87년 12월 16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는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낸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권은 전국적 규모로 부정선거를 자행하면서 군사정권을 연장시켰죠. 이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폭발되었고, 이것이 구로구청 사건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재자 부정투표함의 개함만으로 구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보려는 정치학회 측에서 그 무죄점을 지적하고 중지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묵살하고 개함을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학회와 선관위 이 같은 행위가 구로 사건의 진실을 왜곡시키려는 의도라고 규탄하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동지들과 함께 역사 앞에 그 죄를 엄정하게 묻는 이러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 시 구로구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했던 부재자 우편 투표함입니다. 당시 구로구청 농성 사건과 연계되어 정상적인 개표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고 결국 무효 처리되었던 투표함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던 이 투표함을 오늘에야 개함 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함 개표는 민주화 30주년을 앞두고 민주화 이후 선거를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월 한국정치학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위검증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진위검증 일환으로 오늘 개함 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잠시 후에 개표를 시작하겠는데요. 원활한 개함 개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 모드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내 모든 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표지를 잘 보이도록 달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9시 30분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볼 우편 투표함 진위 검증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강원택 회장으로부터 개표 개시 성. 안녕하세요, 박우택입니다. 지금부터 1987년 12월 16일 실시한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구로구울 선거관리위원회 우편 투표함의 개함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편 투표함의 개함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담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한국정치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울 부재자 우편 투표함 사건은 지금부터 29년 전인 1987년 12월 16일 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함을 조기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제기되어 발생했습니다. 이 투표함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구로구청에 몰려들었고 또 그리고 이에 대한 해산 과정에서 1034명이 연행되고 208명이 구속되었으며 적지 않은 분들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이전에 발생한 매우 가슴 아픈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 이 우편 투표함은 개함되지 못한 채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한국 민주화 30년이 됩니다. 민주화 30년을 앞두고 이제는 그 투표함의 진위를 밝혀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의 시간이 흐른 만큼 이제는 과거의 의혹과 문제를 털어버리고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라고 하는 내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이른바 87년 체제의 극복에 대한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우리 사회가 새로운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가 단순히 과거의 의혹을 푸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진전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로구울 우편 투표함의 개함을 앞두고 29년 전 이 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투표함과 관련된 의혹을 보고 용기 있게 행동한 그분들의 시민 정신이 오늘날과 같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개함 행사가 그 당시 보여준 그분들의 용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정치학회는 이번 개함 행사를 계기로 하여 구로구청 투표함 사건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개함의 결과뿐만 아니라 당시 관련된 분들에 대한 구술의 채로
각종 자료의 수집 등을 통해 정치사적 관점에서 구로구청 사건의 실상과 그 사건이 주는 의미에 대해 규명할 것입니다. 연구된 내용은 차후 보고서로 발표되고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서도 논의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 도움을 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무엇보다 공정한 선거 관리와 확고한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이 정치적 안정과 사회 통합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년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의 현 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시 우편투표함, 공세봉인 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설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 보존 소장이 해주시겠습니다. 검열위원께서는 전면에 스크린을 향해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나와주세요. 그쪽에 좀 나와주세요. 앞에 선생님. 열쇠? 아니, 이 열쇠가 있냐? 이 열쇠가 있냐고. 잠을 통해 봐야 돼. 그때 그 시절 열쇠가 있냐? 잘라야 되겠네. 아, 열쇠봉 아저씨가 왔다. 이게 끝이야? 하나만 찍을게요. 네, 잠시 후에 포토타임 시간이 다시 있을 예정이니까요. 예, 설명 듣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 보존 소장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거 기록 보존 소장 김남민. 이렇게 최장? 예, 저는 87년도 제13대 대통령 괜찮아요? 선거 그룹을 우편투표함 진위 검증을 위한 개헌 개표에 앞서 사건 당시에 그 우편투표함과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되었던 우편투표함, 회송용 봉투, 투표 용지를 당시 영상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첫째, 우편투표함입니다. 두 번째로 우편투표함 봉쇄 봉인 과정입니다. 세 번째, 우편투표함 보관 이력입니다. 네 번째, 당시 우편투표함 해송용 봉투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재자 투표용지. 마지막으로 진위 검증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잠깐만 비켜주세요. 첫 번째로 당시 87년도에 그 시민 단체에서 이상민 감독과 84년도 나로란 감독이 당시 내신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 자료를 투표함에 국한해 갖고 찍은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당시 사건 당일에 구로구 구청 앞마당에
그 시민들이 그 투표함을 장악하고 앉아 있는 그림과 현재 그 당시 우편 투표함 이전 과정에 장악됐던 투표함입니다. 이 트럭은 당시 우편 투표함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트럭입니다. 참고로 그 지금 현재 비치하고 있는 그 우편 투표함의 상단에 부정 근거 불호 일동이라는 필적이 써 있었습니다. 현재 비치한 우편 투표함도 그에 같은 형태의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영상을 간략하게 캡처해갖고 찍은 사진입니다. 87년도 12월 11일 제13대 대통령 선거일 그 선거 11시 30분 이후에 구로구 우편 투표함의 그 장면입니다. 현재 첫 번째 사진은 구로 투표함 거를 일반 시민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우편 투표함을 이송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트럭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그 개표 사무원들이 간식으로 먹을 다과하고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에 관한 관계 서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 그 우편 투표함을 근접 촬영한 그 캡처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편 투표함의 그 야간인데요. 16일 저녁이죠. 구로구청 앞마당에 그 일반 시민들이 장악하고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근거 구로 1동의 상단에 그 매직으로 쓴 글씨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시 사건 당일 전화해서 MBC하고 KBS에서 취재한 그 영상 자료글입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지금 우편 투표함에 밖에 그 열쇠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편 투표함의 외관 상태 영상과 실제 실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87년하고 현재 이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구로구 우편 투표함을 비교하시면 투표함 외관입니다. 외관이 87년대에는 사실 사건 당일에는 11시 30분경 야간까지는 정상적인 투표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상태이고요. 상당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편 투표함 표지 필적 및 자물쇠입니다.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물쇠 봉인이 탈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함 상단 필적인데요. 그 필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글씨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정밀 감식에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사진에 있어 투표함 표지 필적하고 자물쇠에 있어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상태 지금 현재도 그렇고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오염이 된 거는 당시 사건 당일 이틀 새벽에 18일 새벽에 구로구청의 그 공권력이 투입되어 갖고 진압되는 과정에 옥상에서 화재가 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상황에 물로 살수하는 과정에 우편 투표함이 젖었습니다. 그래갖고 당시 우편 투표함이 그 필적이 상당히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열쇠가 당시에는 봉쇄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같은 열쇠인지는 정밀 감식에 들어가겠지만 당시에 지금 현재는 탈루가 되어 있는데요. 이 탈루된 거는 저희가 KBS에서 95년도, MBC에서 97년도 뉴스 방송 타임에는 붙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시간이 지나가고 그 이후에 20년이 지나갔는데 그 과정에 90년도 후반에 이 탈루 부분이 예배 충격이나 여러 가지 저희 청사가 열악한 관계로 그 이동하는 과정에 탈루된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87년도 당시에 우리 선거제도하고 현재 선거제도 또한 그 선거 장비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당시에는 현재 있는 철제 투표함이
일반 투표소하고 부재자 투표소 전체 다 사용했습니다. 내부 구조를 보시면은 겉뚜껑을 열게 된다면은 안뚜껑에 애각 테두리에 봉인을 하게 봉인을 하고요. 또한 그 가운데 두 군데 우편 투표를 발송한 다음에 해송이 됩니다. 당협위원회 해송이 되면은 이 투입구를 통해 갖고 투입을 한 다음에 매일매일 2, 3회 우편 해송용 봉투를 투입한 후에 봉인을 합니다. 그런 당협위원회, 정당 추천위원, 일반위원이 함께 그 작업을 합니다. 옆에 사진은 구체적으로 애각 테두리가 봉인되어 있고 투입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당의 글로벌 위원회가 아니라 당시 87년도 중앙선거관의 기록 사진으로 갖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다음으로 지금 투표함에 애곽에 열세 봉쇄 봉인이 팔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 인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협위원회 정당 추천의 사행 날인이 인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열세 투입구 부분에 봉인이 된 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 인형을 그럼 비교를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유일하게 사건 당일날 그러고의 그 과정을 하고 진압하는 과정에 부재자 투표에 관계된 관계 서류는 다 소실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저희가 개표록은 영구 보존 서류인데요. 개표록의 상에 보면은 당협위원회 위원님들의 그 필적하고 자퇴를 하고 인형을 다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형이 인감 대장입니다. 이 인형하고 이 열세 봉쇄 봉인 투표함 투입구 애각 테두리의 인형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 잠시 후에 우편 투표함이 열게 되면 아마 거기가 봉쇄 봉인되고 인형이 날인되어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그 우편 투표함 보관 이력입니다. 1987년도 12월 대선 1일서부터 2007년도까지는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협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07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투표함을 이관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도 5월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이 장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실 수장부에 보관해 왔습니다. 저거 거짓입니다. 방금 앞에 화면 보세요. 질문입니다. 저기 이 투표함이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게 됐는지 그 경과를 설명해 보세요. 그거는 저희가 근거 서류를 학계에 제출해 갖고 제가 그에 대해서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그 사실을 밝혀줄 걸 요구했으나 어떤 근거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투표함은 누가 확보했고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먼저 밝히고 개함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 사항은 저희가 지금 국가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 모든 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청구 자료에 의해서 입증이 되니까 그 자료는 별도 행정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장소는 오늘 검증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학계 주관으로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그 태양이 뜰 때까지는 영상 장면 좀 보여주세요. 그 영상은 이상빈 감독이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잠깐만요. 당시 구로구청 사건에 저는 학생 대표로 그거로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의해서 끌려가서 구속됐고 징역까지 살다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건 좀 요 사항이 끝나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이 투표함 잠깐만 왜 이러세요?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데 답을 하세요. 질문하는데 답을 하시라고요. 여기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앞에 화면 보세요. 앞에 화면에 요 사항은 지금 한국정치학회에서 잠깐만요. 당시 요 사항은 경찰이 구로구청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저 투표함을 경찰이 가져가서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했다고 그러셨죠? 요 사항은 진행 사항은 자, 그거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도 기록이 없고 물어봤고
어디에 그런 증거 있습니까? 여기서 요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아 잠깐 왜 이래요? 예, 의원은 원활한 그럼 여기 기자분들 계시니까 여기는 피해자야, 피해자. 여기 기자분들 계시니까 분명히 그 사실을 밝히라고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디에 얼마나 보관해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지금- 공인도 달라졌는데 잠깐 제가 말씀 설명해 드려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듣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면 또 추가 충분히 받아줄 거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진행이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정확히 답을 하세요. 그래야 이 투표함이 어떤 경과를 거쳐서 중앙선관위에서 왔고 어떻게 보관됐는지를 증명할 거 아닙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 서류 정리된 자료를 드릴게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국정치협회하고 같이 이미 공유를 하고 한국정치협회에다도 있습니다. 물어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물어봤어요. 어떤 대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행을 소개하겠습니다. 저 지금 질의한 사항은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에서 충분한 자료를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제도가 돼 있으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받아주고 그에 대해서 규명을 해주고 또 그 이상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안을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영상 오늘 틀기로 했던 그 영상 그건 이상균 감독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해석용 봉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재자 우편 투표함을 개함하면은 4,300여 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4,300여 통의 해석용 봉투에는 일단 그 단일위원회 청인이 찍혀 있고요. 접수국 우체국의 소인과 등기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도하고 좀 다른 제도인데 투표자의 거소하고 성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재자 투표 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지는 중앙선거관리에 보관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의 그 기록 사진입니다. 투표 용지에는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거에 대한 답을 얘기를 안 하고 읽지 마요. 투표 용지에는 당의 선거관리인의 청인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인 날인, 정당 대리인 사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행사 진행에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하는 거 아이가. 이거는 처음부터. 다음으로 우편 투표, 해송용 봉투, 투표지문 진위 검증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치학회가 중앙선관위가 시킨 거야 아니면 정치학회가 요구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한국 정치학회. 다음은 우편 투표, 해송용 봉투, 투표지 진위 검증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얘기하세요. 첫 번째로 우편 투표 정치학회가 요구한 겁니까? 선관위가 하자고 한 겁니까? 표시, 이거. 부정근거 구로 1동입니다. 투표함 표지, 대통령 선거 우편 투표함 구로 을 선거관리위원회 자물쇠에 대해서 검증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편 투표함 안 뚜껑의 봉쇄 공인 검증입니다. 투표함의 광면에 위원 사인 날인 인형, 투표함 뒷고 두 군데입니다. 위원 사인 날인 인형, 그 다음에 투표함 자물쇠 사인 날인 인형. 요 사항은 인형은 개표록상의 인형과 비교해갖고 검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송용 봉투 선관위가 보관하고 검증입니다. 있다는 증거도 없어요. 구로 을 선거관리위원회 청인과 해송용 봉투상의 우체국 소인 및 등기 번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송용 봉투상의 투표자 거소 및 성명 필적 등을 개표록상의 인용, 기타 투표자의 그 면담을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로 투표지입니다. 투표지 상의 청인, 위원장 사인, 정당 대리인 사인을 개표록상의 인용과 비교하고 이루어집니다. 이 검증 요소에 대해서는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검증을 한 후에 그 결과 보고서를 한국정치학회에 제출하면은 정치학회에서는 그 결과에 그 검증 요소를 반영해갖고 종합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진위에 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방금 여기에서 이의를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충분한 그 정치학회에서 사항을 먼저 분명히 제공할 거고 얘기해보세요.
현행 조용히 좀 하세요. 이 정보공개법에 행사는 의해서 정치학회가 청구하는 주관하는 모든 거죠. 자료를 다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는 한국 정치학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국 그러면 다음으로 정치학회가 얘기하겠습니다. 진행되겠습니다. 아니 좀 조용히 해봐요. 정치학회 얘기 좀 들어오게. 이거 정치학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이거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네, 아니, 모두 제 선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걸었어요. 원하는 개표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봐요. 잠깐. 계속 진행에 이게 방해가 선관위 행사입니까? 되시면 정치학회 행사입니까? 방해하시면 분명히 해결 하세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학회 행사예요? 선관위 행사예요? 진행은 중앙선관위 네, 주관이 한국 검열석에 정치학회죠? 계신 위원님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다시 한번 정치학회 주관 말씀드립니다. 행사죠?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고요. 계속 진행하셨을 때는 정당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네, 답을 얘기하세요.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이 협의를 했고요. 한국정치학회의 제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이 진행 자체는 중앙선관위가 만든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치학회 주관 행사죠? 그렇습니다. 정치학회는 이 투표함에 대해서 어떻게 중앙선관위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까? 저희는 저랑 입장에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 개함 행사가 이 사건의 진위와 관련된 진상을 밝히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앞으로 선생님을 비롯한 그 당시의 관련자분들에 대한 구술 등의 작업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제가 저 강욱 회장님한테 저희 동지회 회원들이 만난 것까지를 알고 있어요. 이 투표함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이 투표함이 그 투표함일 거라는 거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과학적인 검증을 한다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데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답도 못하고 있죠. 그건 확인하시죠. 그 부분의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에 연구를 통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선관위가 이게 출발점입니다. 아닙니다. 일단 정확히 하고 가셔야죠. 중앙선관위가 이 투표함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밝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 동영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 팩트도 틀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거 인정하세요. 지금 바로 내세요. 저 투표함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탈취해간 경찰이 어떻게 들어오고 선거관리에 저 가져갔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지금 저 말씀하신 선생님이 이제 프로 투표함에 당시 보관 이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탈취는 안 받고요. 당시 저 시위 진압 과정에 이 투표함은 시위 진압 과정에 당시 시민이 장악했다가 경찰이 부르고 정을 진압을 하고 투표함이 당일 선거관리위원회로 인계가 됐습니다. 인계 후에 개표장까지 가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최종 중앙선관위의 의결사항이 나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 당일 투표함의 그 투표 사항은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의 관할위원회죠. 그리고 위원회가 87년도에서 2007년도 5월까지 이 투표함을 당의 선거관리위원회 소고에서 관계 서류하고 투표관계 문서하고 이 투표함을 보관한 후에 2007년도에 기록물에 관한 법률이 정부에서 제정됐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연구로 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토대가 마련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으로 위원회에서 인계해온 제가 물어볼 선거관리위원회 후에 공식적으로 다 물어간 거 알아요. 이게 거짓말인 거 밝히면 중앙선관위는 책임지세요. 온 후에 네? 현재까지 중앙선관위 보관을 정치학회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의혹을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개항 진행에 앞서 공정한 개항 개표를 위해서 참여해주신 검열위원과 참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번 구룡물 우편 투표함 개표는 수작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표 절차는 개항점검부 1, 2, 3열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심사 집계부를 거쳐서 검열 확인석을 거치고
관리부를 거쳐서 진행자가 개표 결과를 공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기요,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은 나중에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거를 짚고 나가는 우선 거가 대한정검부에서는 투표 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대항하여 정치학회가 개범하고 정치학회가 이걸 무슨 근거로 하는지 얘기해 보시라고요. 소공투 안에 있는 투표지를 그 문제가 추가되어서 넘어가야 유무료로 진행이 되는 구분하고 거 아니에요? 유효 투표지는 다시 저분이 얘기하시는 후보자별로 것 같아요. 구분하겠습니다. 정치학회가 마지막으로 무슨 자격으로 유무료 투표 했는지 집계정과 얘기를 좀 개표 하세요. 상황표를 이거는 저희가 재판 받으면서 개합을 요구를 몇 년 동안 했던 거예요. 후보자별 그거 안 하고 30년 지금 깔고 앉았던 거야, 중앙선관위가. 개표 상황표를 확인. 근데 정치학회가 왜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오는 거야? 법령 확인서에서는 투표지의 유무효 및 정치학회가 뭐 하는 데인데? 득표수를 최종 확인 점검하고 개표 상황표에 서명 후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이유를. 개표 결과 후 최종 공표 순으로 진행 완료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치학회에서 아무 얘기 못하잖아. 이번의 개표는 이거 국민의 주권이라며.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재자 투표를 대상으로 개표가 아이, 거짓말 하지 마. 이미 다 알아봤어요. 거짓말이라고 자수를 해야 될 거야, 자수를.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원 여러분께서는 투표지 등을 다루실 때 인연 유념하시어 조심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학회에다가 나는 이미 문제 제기를 했고, 대한 및 당신들이 무슨 자격과 권리로 이 짓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아무런 얘기 안 했어요. 촬영하여 개헌 과정에서 확보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건물적으로 연구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록을 우편 투표함을 개항하겠습니다. 우선 검열 확인위원 및 참관인께서는 중앙에 놓여있는 투표 시험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검증요원 및 촬영팀도 나오셔서 진위검증에 필요한 촬영 및 자료 수집 활동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송, 언론사 관계자의 치료 보도를 위한 포토 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용된 투표함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투표함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여기는 철제이고 뚜껑 및 안뚜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뚜껑에 이상을 얘기를 하나도 듣지도 않고 이상이 없으면 무슨 합치랍이야! 열어 안뚜껑에 이상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투표함의 덧뚜껑과 끝나고 카드를 이제하고 있잖아. 한 개의 자물쇠가 연결이 있습니다. 87년 당시 서울 상태에서 열쇠가 분리되어 오늘 개항 과정에서는 자물쇠는 열쇠 전문인이 절단 도구를 이용하여 열겠습니다. 네, 이런 진위검증을 위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에 뉴스 하나 나오는 걸로 이거 해가지고 나오는 게 좋지요? 좀 잠시만 자제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뭔 말을 비웃고 있잖아. 지나가고 있네. 자, 매 단계마다 진위 검증 요원 및 중앙 촬영팀이 먼저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취재 보조 요원께서 촬영을 마치면 단계별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국가수의 그 촬영 사진이나 이런 모든 자료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중의 과정 중에 신앙적인 자본부 청구가 있으면 이 부분도 공개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거뚜껑에 자물쇠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열쇠 전문님께서는 절단 도구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도 계속 기념검증 촬영 중에서 계속 촬영하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자물쇠를 일단 올려주세요. 저 열쇠 좀 안으로 좀 보내주세요. 주머니 요즘 앞으로 잠시만요. 예, 약간을 내려주세요. 아래로 바닥에. 살짝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뒤로, 뒤로.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같이 할게요. 네, 자 찍으세요. 자물쇠를 촬영하고 사진하고 찍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기다 넣습니까? 네,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제 안뚜껑이 나타났습니다. 안뚜껑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위 검증팀이 먼저 촬영할 수 있도록 취재보도 요원께서는 뒤로 좀 물러나주십시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 모든 자료가 안뚜껑의 가장자리의 본인 사항과 출입구의 본인 사항, 그리고 물세가 있는 사항을 체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포토타임 잠깐 드리고요. 들어가지 말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3D 촬영. 스캔한다고 스캔.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안뚜껑에 여러 가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가장자리의 봉인지 인형과 출입구의 봉인지 인형, 그리고 자물쇠의 봉인 상태와 또 봉인 인형이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국가수에서 이 관계를 세세하게 촬영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장비를 이용하셔서 촬영하는 동안에 잠시 정숙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관으로 국가수가 먼저 진행이 끝나면 취재보도 요원께 포토타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관으로는 안뚜껑의 내면에 보안기가 붙어있고 인형이 찍혀있는 걸로 유관으로 보이고 있고요. 출입구에도 보인지가 붙어있고 또 이것들의 인형이 찍혀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물쇠도 잠겨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은 보인지 위에 이것 인형이 찍혀있는 걸로 제 유관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동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안 되는데 칼로 재단했거든요. 잘라? 이게 떨어진다. 이게 떨어져. 자를 수 있는 거 자를 수 있는 거. 그렇지. 네.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죠. 여기하고 이쪽은 상관없어. 이렇게 젖혀버려. 이 양옆을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제끼고. 네, 됐네. 이쪽도
여기를 재단하죠. 여기 재단. 그래서 자, 그러면 이동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보세요. 이번 단계는 대면에 있는 공인지를 칼로와 조기가 어려운 다음에 그 공인지 자체도 진입금지 자료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바닥에 놓고 국가수요원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으로는 공인 상태는 양호하게 예관상으로는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참 부분이 20년이 지난 그 세월의 흔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좀 오늘 그 개표 진행 단계에서 특히 이 앞부분에 투표한 부분에서는 진입금지를 위해서 자료 수집되는 촬영,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을 대부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개표 진행을 할 때는 더 정확하게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떨어지지만 거기다 써. 옆으로 끊어야지 이게 뚜껑이. 네, 됐습니다. 여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뚜껑에 자물쇠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열쇠 전문님께서는 절단 도구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물쇠를 절단하고 있습니다. 보러 가나? 보러 가면은 양쪽 편해져. 뚜껑에 자물쇠가 나도 작으니까 작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절단됐습니다. 바닥 좀 보여주시겠어요? 공인지를 칼로 올리고 한 부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장갑 낀 손으로 천천히 해주세요. 그러면은 안뚜껑에 뚜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각 양상의 대표 사무원은 구조별 담당 임무 및 업무 조정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바로 이제 해석용 봉투가 나타날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기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터 이게 나 위에서 이렇게 열리고 위에서 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여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안에 안 보여요. 보시면. 안에를 보시니까 글쎄 안에 안에가 봉투가 안 저 보여요. 찍으려면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시, 천천히. 네. 자, 안뚜껑을 열고 있습니다. 네. 해석용 봉투가 차곡히 나타나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먼저 진위 검증을 위해서 국가수에서 먼저 촬영을 하시고 시계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자, 검증을 먼저 해주십시오. 준비가 완료되면 바로 시계 보도용의 프로토타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차곡 잘 보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토타임을 자, 지금부터 시대요원들의 포토타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앞으로 들어주세요. 같이 요거를 이걸 통을 들라고 여기 기울고 나가는 겁니다. 올려. 아니 아,
잠깐만요. 여기에 보수하고 성명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보도할 때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대통령 보험기에 보수와 성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하실 때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보관 상태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글씨나 재질 상태가 양호한 걸로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다 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대표 사무국에서는 세계의 발언에 결정장의 현 목표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왔대. 자, 들어와. 네, 밀었대. 네, 목표 투표 목표를 다 참여 주세요. 다 참여 주시라고. 다 참여 주시라고. 해석용 봉투를 대학 사항이 쓰이기 때문에 세개의 바구니에 담아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세개 바구니가 다 사시면 한꺼번에 신사고원이 받아가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디어 혼합계. 구조조항 번호. 75에서 80%. 동시에 같이 한번 할게요. 자, 앞에 나와주세요. 앞에. 두분 동시에 한번 할게요. 자, 동시에. 저기 앞에 잠깐 나와주세요. 둘, 셋. 네, 넣어주세요. 네. 잠시만요. 아, 그래? 가급적이면 4번당 100명 정도씩의 지금 봉투가 있으니까 그 100명의 투표지도 본인이 가려는 걸로 이런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장례가 좀 어수선합니다. 관람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스타들은 의원님들도 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네. 자, 오늘 투표 과정 전 과정을 선관위 NCTV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규격이므로 대법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0.4cm 가로에 세로 15cm 투표지가 큰 투표지가 나올 겁니다. 참고로 현재는 폭이 10cm로 줄어 있습니다. 소폭도를 개봉하여 안에 있는 투표지를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소폭도를 개봉하면서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우편투표 부조사유 발생, 부심 쪽지를 아까 해석용 봉투와 같이 앞면에 붙이고 해당 사유란의 도로에 영표시하고 책임사항을 서명 후에 소폭도대로 무효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투표지는 소공투에 그대로 집어넣고 책임사무원에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유로 첫째, 소공투에 투표지가 들어있지 않은 것, 소공투에 투표지가 2회 이상 들어있는 것, 소공투에 투표지 외에 선거인 본인의 사심이 부복되어 있는 것, 소공투에 해석용 봉투에 기입된 것과 같은 주소 성명이 기입된 것, 소공투에 중대장은 10인이 동아민으로 나뉘되어 있는 것은 소공투죄로 무효 처리해야 하므로 책임사무원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공투죄로 무효한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공투에 투표지가 들어있지 않은 것, 소공투에 투표지가 2회 이상 들어있는 것, 소공투에 투표지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 것, 소공투에 투표지 외에 선거인 본인의 사실이 적공되어 있는 것, 소공투에 해석용 봉투에 기입된 것과 같은 주소 성명이 기입된 것, 소공투에 중대장 시민이 공화민으로 나뉘되어 있는 것은 책임사무원께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얘기할 때는 소공투에서 나온 그 상태로 다시 집어넣어서 책임사무원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꺼내는 작업이 끝나면 다음 유무효를 검토하고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 공표 구분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꺼내는 작업 작업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봉투를 자른 그 나머지는 또 바람 밑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지하고 투표할 때 방해가 되니까 자기 발 밑으로 내려주세요. 봉투를 잘라낸 부분 자투리는 자기 발밑으로 내려서 대함상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세요. 다 끝나시는 분들은
자, 그럼 소금투 바구니를 책임사무원 쪽으로 넘겨주시고 중립으로 넘겨주세요. 자, 정기부에 계신 분들 소금투 가져가시고 다음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검표받지 않은 거구나. 자, 그럼 이제 투표지를 후보자별 및 무효 유효표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법 및 사회민주당 홍숙자 후보가 12월 17일 등록 무효됐고 기호 6번 일제민주당 김성적 후보와 기호 8번 무소속 백기환 후보가 12월 14일 사퇴하여 이분들에게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유무효 분류 및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한 후에 투표지를 100개 단위로 공유 제2계약 전문부 책임사무원에게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무효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유효표를 후보자별로 구분하시고 아까 유무효된 후보와 사퇴한 후보표는 무효표로 같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당 한 명씩 1번은 같은 포지션에 2번도 같은 포지션에 2인 1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표지가 커서 공간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이게 애매하네 이게. 자, 다 끝났는데도 정석을 유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진거로 가니까 끝까지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무효표에는 동국제 무효에 대한 해석용과 성공도 같이 변경해 주세요. 투표가 끝나고 마무리 될 때까지 우리 사무원께서는 관리를 시켜주시고 유지해 주세요. 무효표는
동시에 우려가 되는 해성문과 소풍부가 같이 지켜가 되고 같이 지금 됐네. 947. 그래. 47. 이후로 집계전이 완성되고 대표 상표가 완성된 심사 집계부는 바구니에 담아서 이 계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계약부를 3년으로 설계했습니다. 우편 투명함이 하기 때문에 마지막 투표상표도 한 면을 할 것이고요. 후보자별 유효 투표수로 한 면으로 총괄 작성하는 것을 이 계약 조정으로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 더 이거만. 이게 아까 그게 없으면 다른 빈봉투 상기 한번 했더라고. 네. 안 걸리죠? 예예. 가져갈게요. 전체 집계표와 사람들이 작성하신 다음에 제1, 제3이 와 있습니다. 초과표를 작성해야 되니까. 야, 지금 정치 성공한다고? 딱 마방 찍는 거잖아. 뭐 지금 자, 현재까지 계약점검부에서 검열은 끝나고 심사 집계부로 투표지가 이동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내려주세요. 아니, 책임사무 쪽에 내려주세요. 심사 집계부에서는 후보자별 투표지가 제대로 집계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1번 후보자 투표지에 2번 후보자 투표지가 있는지, 또 무효표가 유효표로 분류되어 있는지, 또 무효표가 반대로 유효표가 섞여 있는지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총괄만 이제 선임하시면 돼요. 뒷장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한번 더 확인해서 그러니까 서명은 뒷장 거는 참고자료니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봤으니까 여기서는 있잖아. 이 항원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 두 개 시킨다 그 기계적으로 봐. 저희 보듯이 그렇게 볼 필요까지 없어요. 그랬으면 당연히 싫어지죠. 기표랑 보면서 같이 세는 게 편하더라고요. 기초가 됐기 때문에 다른 거 섞여 있나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금 바뀌셨습니까?
있잖아. 참고로 수량을 일치했어. 수량을 일치했다고 해서 정확하게. 네, 지금 심사집계부에서 숫자는 다 참고로 저쪽에서 맞았습니다. 집계드릴게 자료를 이런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각각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나가세요. 네, 지나가세요. 몇 번이죠? 4번은 저쪽 앉으시죠. 가공이도 거기다 놓으세요. 저 앞에다 놓으세요. 심사집계부에서 심사가 끝난 투표기는 검열석으로 전달해서 검열위원님께서 다시 확인하고 계십니다. 양문수 대표님 잠깐 나오세요. 지원도 해주시고 그다음 끝나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아마 공무는 없을 거예요. 얼마 전으로 알고 있는데? 응? 얼마 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예, 이걸 오른쪽에 놓으시고, 이걸 오른쪽에 놓으시고, 바구니를 왼쪽에다 쌓아놓으시면, 그리고 발표를 그 뒤에서 좀 해주시고 많이 드릴 것입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저희 분위기 어머니 그냥 하세요. 저 언론사분들의 왜 저기 전부터 위치에다가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의견만 자꾸 저희 방송 따라하고 따라서 좀 그러세요. 원래대로. 아니요. 여기다 먼저 할게요. 저희 먼저. 먼저 하실 거예요? 네네. 주세요. 통일하신 거예요? 네네네. 기자님들이 원하는데 방송하고 또 카메라 저희 다른 거 조금 이야기를 하고 합의도 해주세요. 바구니를 자, 대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CJ 보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포토 파일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약간 갖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한번 여기 보십시오. 어느 순서? 이거 보시면 안 된다. 이거는 정수 아니에요?
그냥 그 뒤에서 발표를 해주시죠. 안 끝났어요. 끝나고 제가 공개. 요거 아직 요거 아, 좀 나와요. 요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끝났으면 옮겨가지고 사진 찍게. 한번 엎고 저처럼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사인 하시고.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후보자별 투표수 등을 공개하겠습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 구로물 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와 후보자별 투표수와 무효 투표수 조서를 공표하겠습니다. 거제자 신고인수 4,529명, 투표수 4,325표, 유효 투표수를 공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 3,133표, 73.84% 투표율입니다. 기호 2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 404표, 9.52%입니다. 기호 3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 575표, 13.55%입니다. 기호 4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 130표입니다. 3.06%입니다. 기호 7 한주희 통일한국당 신정일 후보 1표, 0.02%입니다. 유효 투표수 총수는 4,243표, 무효 투표수 82표, 기권수 204표입니다. 이상 공식적인 결과를 마치고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7년 당시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투표 상황은 우리 개표장에 비치된 이 투표 상황하고 이 혼합 개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당시의 개표는 부재자 투표함과 한 개의 일반 투표구하고 혼합해서 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때 당시에 혼합을 못했기 때문에 이미 한 개의 개표구는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요. 오늘은 부재자 표지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투표율이 혼합 개표 때마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혼합 개표 결과는 말씀드리면 전국 혼합 개표 결과입니다. 노태우 후보가 60.43%, 김영삼 후보 17.25%, 김대중 후보 16.95%, 김종필 후보 5.26% 득표를 기록했고요. 서울시를 보겠습니다. 서울시 따로. 그러니까 이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재자 함과 일반 투표구 합계하고 합친 결과입니다. 노태우 후보 61.61%, 김영삼 후보 16.29%, 김대중 후보 17.98%, 김종필 후보 4.07% 틀립니다. 오늘 개표한 구로구울 우편투표함의 경우 구로구울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을 일시적으로 떠나 있었고 또한 부재자 신고인명부 등 선거관계 서류가 분실되어 본인 발송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어 당시 개함하지 않기로 무효 결정된 투표함이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주시고요. 오늘 진행한 구로구울 우편투표함의 개합 투표 결과가 우리 특별장님께서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 가지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선거 및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개표 및 결과 공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의 강원택 회장으로부터 개항 개표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해쳐야죠. 다시 한번 해주시죠. 회장님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요거를 그대로 미루면 안 될까? 테이블은? 같이. 아니. 테이블이 다 따로 돼 있어요. 네. 이거 뭐지? 다 쳐야 되죠. 조금만. 아니.
시제적 요구에 따라서 포도 편향을 위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가리시죠. 위 단상 말씀하시죠. 공표는 다시 안 해도 되죠? 그죠? 네. 그러면 끝으로 한국정치학회 강원택 회장으로서 다시 공표를요. 지금부터 87년 12월 16일 실시한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르구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우편 투표함 개표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부재자 신고인수 4,529명, 투표수 4,325명, 유효 투표수입니다. 기호 1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 3,133표, 73.84%입니다. 기호 2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 404표, 9.52%입니다. 기호 3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 575표, 13.55%입니다. 기호 4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 3.06%입니다. 기호 7 한국의 통일한국당 신정일 후보 1표 0.02%입니다. 유효투표수 개는 4,243표고요. 무효투표수는 82표, 기권수 204표 이상 공표를 마치겠습니다. 87년 당시에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별 투표 상황은 개표장내에 비치된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87년 당시에 후보자별 투표 상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개표는 부재자 투표와 한 개의 일반 투표구를 혼합하여 개표되었습니다. 그 혼합 개표 결과는 현재 이 상황인데요. 오늘은 혼합 개표가 아닌 거죠. 우편 투표만 순서와 깠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의 득표율과 약간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혼합 개표 결과 전국으로는 노태우 후보 60.43%, 김영삼 후보 17.25%, 김대중 후보 16.95%, 김종필 후보 5.26% 득표를 기록했고요. 서울시 혼합 개표 결과는 노태우 후보 61.61%, 김영삼 후보 16.29%, 김대중 후보 17.98%, 김종필 후보 4.0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오늘 개표한 부르구울 우편투표함의 경우 부르구울 선거관리위원회의 칸화를 일시적으로 떠나 있었고 또한 부재자 신고인 명부 등 선거 관계 서류가 분실되어 본인 발송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어서 당시 개함하지 않고 무효 결정되었던 우편투표함이었습니다. 오늘 진행한 부르구울 우편투표 후 개표 결과가 우리 선거 및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개표 및 결과 공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대표 선언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두 말씀 드리고 대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구로구청 상임수행 동지회 분들과 같이 이 행사를 갖고 싶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같이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그래서 개항 시기도 일주일 저희가 연기되었고요. 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개항연설을 시작할 때 다소 거친 방식이긴 했습니다만은 동계 분들이 오셔서 의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제기하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지회 쪽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당사자나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닌 한국정치학회가 왜 이 행사를 맡게 되느냐라는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나 혹은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었다면 한국정치학회가 이것을 맡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사건은 29년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 후보 두 분은 대통령이 되셨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제는 역사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따라서 민주화 30년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한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우리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걸어왔고 또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정치사적이고 또 선거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제 이 개함 행사는 결국 우리가 이 학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개함 행사에서 나왔던 결과와 이 이후에 이 사건과 관련됐던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시 투쟁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선거 관리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진압하는 입장에 있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또 자료를 모아서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서 이 사건이 한국 정치사에서 가졌던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 그리고 그 가치, 그리고 오늘에 주는 함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 정치학회가 이 행사를 갖게 됐던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행사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함 자체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는 이제부터 이 구로구청 사건의 실체, 진실을 파악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무사히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87년 12월 16일 실시한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구로구을 우편 투표함의 개함 및 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개표를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과 또 참관해 주신 학회, 정당,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식사